자, 이 영상은 3편 이상 나눠서 찍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촬영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 하나만 봐도 좀 풀업이라는 운동을 좀 마스터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 길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촬영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해. 매달리셔서 준비.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풀업이라는 운동은 뭐 상체 운동의 왕이다, 뭐 상체의 스쿼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체 운동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보통 어조비가 억간이 되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서도 많이 하기도 해. 실제로 막 열심히 잘하는 거 보면 조금 멋있기도 하고, 특히나 여자들보다는 좀 남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운동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풀업은 자기 체중으로 하는 운동이고, 체중으로 하는 운동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풀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실제로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 이는 바벨로 하는 다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워서 해야겠다, 겁을 약간 먹기도 하고 좀 낮은 단계부터 자세부터 신경 쓰는데, 풀업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철봉만 있으면 접근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무작정 막 따라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잘못된 인식도 많이 생기고 자기 체중은 생각 안 하고 무작정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야.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풀업은 상체 운동의 왕이고 어깨를 굉장히 넓혀줄 수도 있는 운동이고 등 근육을 굉장히 키워주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작정 따라하면 부상 확률 1위의 운동이기도 하다. 자, 풀업이라는 운동은 날개뼈의 움직임, 등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풀업이란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상의 탈의를 좀 했어. 자, 풀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할 부분은 그립의 넓이. 어느 정도 그립 넓이를 잡아야 하냐고 하면, 물론 풀업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그립 넓이는 바뀌지만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은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은 포지션. 좀 더 정확히 잡고 싶으면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해서 가장 해부학적인 기초적인 자세가 있어. 서 있는 자세에서 가볍게 힘을 빼고 손바닥을 앞으로 돌려주면 되거든. 이 넓이 그대로 다시 손을 뒤로 돌려주고 그대로 발을 잡아주면 돼. 그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은 그립이 나오겠지. 자, 두 번째로는 그립을 잡는 방법은 보통 엄지를 위로 올리는 그립 방법도 있고 엄지로 다른 손가락을 감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는 그립을 좀 이용을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리고 뭐 풀업의 가동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거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풀업에 대해서 알려줘 보도록 할게. 그 자세 그대로 철봉에 매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뒷모습이 이런 식으로 매달려질 거야. 매달릴 때는 특별히 어디에 힘줄 필요 없어. 편하게 매달려. 다시 올라가기 전에 당연히 힘을 줄 거니까 편하게 매달리고, 자, 올라가기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 올라가기 전에 이 손을 바깥쪽으로 돌린다는 힘을 살짝 주면서 어깨를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을 먼저 줘. 팔을 잡아당기지 말고. 그래서 견갑골을 충분히 하방회전, 그러니까 상완골은 외회전을 시켜주면서 그대로 등을 먼저 모아주고 충분히 모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몸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봉을 잡아당겨주면 돼. 자, 돌아갈 때는 너무 힘을 풀어서 빨리 푹 풀지 말고 돌아갈 때도 약간의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되고, 완전히 돌아갔으면 다시 상완골을, 이번에 엄지를 앞을 본다는 느낌으로 상완골을 살짝 내회전시키면서 견갑골을 이제 완전 상방회전 풀어줘.
충분히 풀어주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가면 안 돼. 다시 엄지에서 약간 뒤로 보낸다는 느낌. 상완골을 외회전 시켜주면서 날개뼈는 아래로, 그러니까 하방회전이지. 하방회전 시켜주고 그 상태로 팔꿈치를 몸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등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다시 천천히 힘을 풀고 완전히 다시 매달릴 때는 엄지를 앞을 본다는 느낌으로 내회전 시켜주고 날개뼈를 위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다시 돌려주면 돼. 자, 이게 풀업의 정확한 자세이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조금 이제 뭐 운동을 처음 하거나 아니 혹은 초보자들은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러기도 하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날개뼈 이런 걸 좀 신경 쓰기 싫다. 자, 우리가 날개뼈를 위로 모으세요, 위로 벌리세요 이런 거 사실 잘 구분 못 하거든. 그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거야. 살짝 위로. 그럼 날개뼈가 모여. 자, 가슴을 위로 내민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면 돼. 다시 힘을 천천히 풀고 다시 팔꿈치를 다시 천천히 당기고 다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초보자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내가 풀업하기 전에 많이 하는 뭐 부상 예방 워밍업 동작들, 그 풀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도 한번 알려줘 볼 건데, 보통 나는 이런 저항 밴드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 없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거든. 난 저항 밴드 쓰니까 저항 밴드로 한번 워밍업을 하면 손을 바깥쪽으로 외회전 시켜놓고 이렇게 손바닥에 약간 하늘을 보게 만들어 놓고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내가 아까 강조했듯이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얘기는 날개뼈를 하방회전 시킨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감이 없다. 난 하방회전? 날개뼈를 어떻게 움직여? 이런 사람들은 가슴을 앞으로 좀 내밀어봐.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는 얘기는 날개뼈가 하방회전 되면서 흉추를 민다는 얘기거든? 늑골을 민다는 얘기야. 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슴을 앞으로 내밀라 그러면 누구나 다 내밀 수 있을 거야. 내민 상태에서 등에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체크를 해봐. 그럼 대부분 날개뼈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안 내밀어져. 가슴만 제대로 좀 내밀어줘도 날개뼈 충분히 모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동작을 이용해서 워밍업을 좀 해볼 건데, 저항이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이 해도 돼. 자, 없이 한 상태에서 날개뼈를 좀 내민다는 느낌으로 쭉 내밀면서 팔을 펴주고 다시 모아주고 다시 날개뼈를 내민다는 느낌으로 모아주고. 자, 이게 좀 익숙해지면 각도를 좀 바꿔도 돼. 아래쪽으로도 좀 하고 위쪽으로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더 할 거면 뭐 밴드 저항이 있으면 저항이 있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없어도 되고, 그대로 팔을 뭐 가볍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워밍업을 좀 진행해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 그리고 이 풀업 영상을 준비하면서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SNS에서 활동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풀업 강의 영상을 한번 쭉 봤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 데드행이랑 뭐 숄더 패킹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이더라고. 근데 사실 숄더 패킹이란 그런 단어 자체가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단어는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해서 그 어깨 움직임에 관한 리듬이야. 우리가 말하는 어깨는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뼈랑 그러니까 상완골, 팔뼈에 이어지는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동시에 잘 움직이는 리듬이 있어야지 그 각도가 제대로 움직이고 부상 없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팔이 이렇게 180도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날개뼈는 60도 정도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팔뼈는 120도 정도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렇게 1대2의 리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뼈의 각도로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근데 날개뼈의 각도를 움직이는데 조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 왜냐면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이 저활성화돼서. 그게 일반인들이 보통 일하고 운동 안 하다 보면은 대부분 저활성화가 돼. 그래서 체형 교정 영상도 한번 올린 적 있어. 그러니까 저활성화가 돼서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게 날개뼈고, 날개뼈가 이렇게 생겼어. 요게 팔뼈야. 팔뼈가 여기 사이 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이렇게 리듬이 맞춰갖고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날개뼈는 좀 올라가다가 멈춰. 팔뼈만 계속 올라가. 여기 손가락에 닿았지.
뼈와 뼈 사이가 단단 말이지. 이제 임핀지먼트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 거잖아. 이제 여기 안에 뭐 관절낭도 있을 거고 뭐 인대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찝히는 증상들이 나타나. 그래서 뭐 염증도 생기고 파열도 나고 그냥 부상을 입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놓고 뭐 이렇게 풀업을 하자라고 해서 뭐 부분 반복을 시키기도 하고 숄더 패킹 뭐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기도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날개뼈를 너무 많이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팔을 끝까지 올리면 찝혀. 이게 찝히기 때문에 무조건 숄더 패킹만 강조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른 상완, 견갑 상완 리듬을 만들어내서 뭐 데드행이니 뭐 숄더 패킹이니 이런 거 상관없이 안전하게 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해. 자, 이 다음으로 이제 설명할 부분은 턱걸이라고 잘못된 해석과 중고급자도 많이 할 수 있는 턱걸이의 실수, 그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 텐데, 아까 전부터 설명했듯이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견갑상완 리듬을 정확히 이용해서 등을 많이 사용해서 당겨야 돼. 등을 많이 사용해서 당겨야 되는데, 우리가 턱걸이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으면 턱을 억지로 봉에 올려서 팔로 당겨서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면 등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날개뼈가 충분히 접히면서 등 근육에 압력이 가해져서 등이 발달이 되며 안전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깨나 팔 쪽에 압력이 너무 강하게 주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의 원인이 되지. 그 두 번째, 이 증상은 또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아 그래, 나는 이제 턱걸이라고는 생각 안 할 거야. 그냥 풀업이라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날개뼈 사용해서 당길 거야. 근데 난 10개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10개를 하던가 아니면 11개 도전해야지 라고 너무 자주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등 근육에 사용된 힘이 충분히 떨어지게 되면 등 근육을 사용을 못해. 그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아마 턱걸이 좀 해본 사람들은 많이, 마지막 한두 개는 등을 제대로 못 써. 그러니까 억지로 팔로 이렇게 당기게 돼. 그럼 당연히 어깨랑 팔에 마찬가지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지. 물론 한두 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부상이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트레이닝의 원칙이란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회복이 되지 않고 압력은 계속 올라가는데 당연히 신체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지 않겠지. 그건 곧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턱걸이를 턱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풀업을 턱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풀업을 턱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내가 1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10개까지 억지로 채우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날개뼈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6개나 7개까지만 나눠서 훈련을 하는 게 부상 방지에 굉장히 좋다는 거지. 자, 이제 설명할 부분은 풀업할 때 다리 위치와 가동 범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보통 풀업할 때 다리 위치는 뭐 그대로 서 있는 자세거나 혹은 할로우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다리 앞으로 보내주는 게 난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동 범위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내가 충분히 편하게 매달린 상태에서 내가 가장 강하게 등 근육을 수축시켰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봉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하는 걸 가장 좋은 풀업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게 내가 배웠던 풀업이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풀업이랑 조금 다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이 하는 풀업이거나 아니면 그 보디빌더들이 가르치는 풀업 같은 경우에는 타켓 지점을 광배근으로만 잡고 하는 풀업인 경우가 많거든. 광배근 같은 경우는 보통 골반 주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뒤로 보내고 하면 좀 더 광배 하부 쪽을 수축을 시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풀업을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풀업은 광배만 사용하는 풀업이 아니고 등 근육을 전체적으로, 상체에 있는 근육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몸의 협응력까지 그렇게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상체 힘도 키워주고 뭐 근육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보디빌더들이 하는 풀업 스타일을 그렇게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그 개인적으로는 보디빌더들이 하는 그런 풀업 스타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식으로 광배를 직접적으로 타겟하고 싶다
라고 하면 좀 더 쉽고 안전한 랩풀다운이라는 운동을 그냥 연습하고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슬슬 거의 후반부야.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래서 풀업을 잘하고 싶으면은 견갑 상완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 여러 번 나오지? 견갑 상완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완걸보다는 견갑골 움직임이 좀 더 일반인들한테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풀업을 정말 제대로 못하겠다,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운동들을 추천하는데, 일단 저항을 좀 낮춰서 하는 풀업, 그리고 견갑골만 따로 이용하는 풀업, 그리고 견갑골에 당기는 방향성을 바꾸는 풀업. 뭐 이거는 풀업이란 이름보다는 로우란 이름으로 더 많이 쓰기도 하지. 이런 운동들을 해결책으로 갖는 거를 나는 추천해. 자, 이제 마지막 멘트야. 오늘 촬영은 특히나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만 딱 하고 끝낼게. 자, 풀업은 턱걸이가 아니다. 최대한 날개뼈를 이용해서 등을 사용해서 당겨야 된다. 턱까지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강하게 팔꿈치, 날개뼈 이용해서 당기면 가슴에 봉이 닿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내가 너무 억지로 풀업을 반복하려고 하지 마라. 풀업을 잘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1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6개, 7개까지 완벽한 자세를 추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 견갑, 상완, 리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낮은 저항부터,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업은 겸손해야 잘할 수 있다. 자, 풀업 다음에 이제 이어질 운동은 머슬업이라는 운동인데,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풀업이랑 전혀 다른 동작이라고 보면 돼. 뭐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듯이 내가 풀업을 좀 마스터했다 싶으면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머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트레이닝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 머슬업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 왜냐면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얻는 신체적 이점이 그 위험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머슬업보다는 풀업을 좀 더 정확히 하라고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 그래도 내가 머슬업이란 동작을 하고 싶다면, 혹은 내가 머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머슬업도 충분히 좋은 운동, 굉장히 고강도의 맨몸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머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머슬업이 좀 더 안전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할게. 자, 왜 풀업은 비교적 안전하고 머슬업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풀업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 있듯이 견갑 상완 리듬 때문에 그런데, 풀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견갑 상완 리듬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 하지만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풀업에서 당겨지는 동작에서 내가 발을 올라타는 전환 동작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풀업에서도 설명했듯이 턱까지만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내가 전환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거의 명치 부분까지 끌어당겨서 전환을 해야 돼. 그리고 명치 부분까지 끌어당겨서 전환을 한다 치더라도 견갑 상완 리듬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위로 으쓱 올라가서 억지로 타고 올라가는 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나 팔꿈치에 과도한 압력이 주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머슬업은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자 운동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풀업에 대한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풀업 같은 경우에는 등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견갑은 하방회전, 견갑을 모으고 팔꿈치는 외회전, 그런 식으로 당겨지게끔 만들어진 운동인데, 근데 그렇게 당기게 되면 위로 전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겨야지만 위로 타고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머슬업을 알려주는 사람은 바벨을 당기는 것보다 누르는 머슬업을 많이 알려주거든. 근데 발을 누르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견갑은 하방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상방회전이 일어나야 되고, 팔꿈치는 내외전이 일어나야 돼, 팔은.
그렇기 때문에 풀업에 당기는 패턴 자체가 망가질 수 있고 견갑 상완 리듬이 좀 바뀔 수가 있지. 물론 굉장히 익숙하고 뭐 견갑 상완 리듬이 충분히 좋고 그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풀업을 배우고 이제 막 넘어가는 사람들 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머슬업을 보통 하지 말라 그러고 별로 알려주는 편도 아닌데 그래도 난 머슬업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머슬업을 비교적 안전하게 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머슬업을 안전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은 사실 반동이야. 약간의 반동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전환 지점을 좀 더 낮출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내외 정각을 좀 더 적게 잡아도 전환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동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머슬업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반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트레이닝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 보통 사람들이 반동을 해서 그 운동을 수행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나조차도 반동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회원들에게도 반동을 많이 가르쳐주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굳이 난 머슬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의 반동을 사용하는 방법도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야. 자, 시작 부분에서 분명히 머슬업은 잘만 하면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해놓고 계속 하지 말란 얘기만 계속 진행해 왔잖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동이지만 뭐 반동도 쓰지 마라. 쓰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머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뭘 하란 얘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바에서 하는 머슬업보다 이런 링에서 하는 머슬업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말한 바에서 하는 머슬업의 두 번째 문제인 패턴이 망가지는 부분을 링은 막아줄 수가 있거든. 바는 내가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외 정각을 줘서 바를 눌러야 된다면 링 같은 경우에는 링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외 정각을 등을 충분히 쓰면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깨나 팔꿈치에 훨씬 더 부담이 적고 반동을 없이 할 경우 바보다 링이 오히려 난이도도 훨씬 낮아. 자,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좀 건강하다고 링 머슬업을 처음부터 도전하다 보면 이 역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가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링 머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적인 이런 스테이션 혹은 뭐 파워렉 정도의 링을 걸어놓고 약간의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링 머슬업을 비교적 안전하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자, 체육관이라면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풀업 밴드. 이 풀업 밴드로 머슬업을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링에서 하는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걸 부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션에 밴드를 걸어주면 되는데 내가 처음에 연습할 때는 비교적 높은 부분에 링 정도의 위치에 맞춰주면 되고 링은 내가 앉아서 만세를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높이 정도면 돼. 나중에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밴드의 위치는 조금씩 낮추고 밴드의 강도도 조금씩 약한 걸로 조절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밴드를 내 엉덩이 부분, 아래쪽 엉덩이 부분에 약간 깔고 앉아줘. 그 상태에서 링을 잡고 다리를 앞으로 일자로 뻗고 풀업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만들어주면 돼. 이 상태에서 풀업을 그대로 한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당기고 전환을 해서 올라가주면 돼. 다시 초급자들이 배우는 튜토리얼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좀 고급자들이 고반복 트레이닝을 비교적 안전하게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자, 이제 영상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머슬업은 가능하면 풀업이랑 나눠서 따로 생각하는 게 좋아. 풀업이 잘 된다고 무조건 머슬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머슬업은 일반인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은 아니야. 풀업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해. 그래도 난 머슬업을 하고 싶다면 약간의 반동하는 방법을 익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반동을 쓰지 않고 머슬업을 하고 싶다면 링을 좀 이용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난 링에서 머슬업 하는 게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풀업 밴드의 보조를 받아서 연습을 하면 링 머슬업을 연습할 수가 있어.
구독할 거지?